트럼프 행정부가 5월 1일을 경제 정상화 시점으로 염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경제 활동을 재개했다가는 제2의 물결이 닥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 3일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포함된 현금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운데 연소득이 12,200달러 미만인 경우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어도 경기부양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대선을 우편 투표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에서도 찬성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7만 9,535명, 사망자는 2만 3,127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9만 5,267명, 사망자 7,867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6만 4,584명, 사망자 2,4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단행한 셧다운을 언제 해제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5월 1일을 경제 정상화 시점으로 염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경제 활동을 재개했다가는 제2의 물결이 닥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5월 1일을 경제 정상화 시점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이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경제 재가동 논의를 시작하는 등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1일 경제활동을 섣불리 재개했다가는 제2의 물결이 닥칠 것이라는 신중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과학적이지 않은 발언과 접근을 조목조목 반박해오던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사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어제 CNN과의 인터뷰에서 적어도 어떤 면에서는 아마 다음 달에 규제 해제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규제 조치들을 한꺼번에 중단할 수는 없다면서 지역별로 발병 상황에 따라 점진적 또는 단계적인 재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분명합니다. 워싱턴대 보건계량분석평가연구소의 크리스토퍼 머리 소장은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5월 1일 경제활동을 재개한다면 제2의 물결이 7월이나 8월에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톰 잉글스비 존스 홉킨스대 보건안전센터 국장도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가 정체기 근처 국면에 있지만 그것이 정점에서 하강이 빠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5월 1일 문을 여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외 유입 누적 확진자 가운데 미국발 확진자가 37%를 넘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제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 3일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오전 0시 이후 미국발 입국자부터 자가격리 후 3일 내 전수검사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무증상 미국발 입국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증상이 발생하면 그때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럽발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후 3일 안에 모두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달 27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1단계로 강화한 지 16일 만에 전수검사로 한 단계 강화했습니다.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미국발 단기 체류자는 임시검사 시설에서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야 입국이 허용되고 능동감시가 실시됩니다. 12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누적 확진자 912명 중 미국발 확진자는 343명으로 37.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459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28명이 미국발 입국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발 입국자의 확진자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미국 자체에서의 지역사회 위험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2단계 검역 확대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포함된 현금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세금 보고 환급금을 은행 계좌로 직접 받은 사람들은 15일까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체크는 5월 4일부터 발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11일 트위터를 통해 경기부양 현금 지급을 미 국민들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기 시작했다고 알렸습니다. 2018년이나 2019년 세금 보고 환급금을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받은 사람은 15일까지 개인별 현금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재무부는 종이수표 발송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P통신에서 입수한 메모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5월 4일부터 종이수표를 발송하기 시작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8월 중순 이후에나 해당 수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종이수표는 일주일에 약 500만 장의 비율로 발행될 예정이고 조정 총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경기부양법의 하나인 현금 지급 방안에 따르면 개인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 또는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의 성인에게는 1인당 1,200달러, 17세 이하 자녀 1명당 500달러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를 넘을 경우에는 소득이 100달러 증가할 때마다 지급액이 5달러씩 감소해 개인 9만 9천 달러, 부부 합산 19만 8천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운데 연소득이 12,2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어도 경기부양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개인 정보를 등록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이름과 주소, 은행 계좌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경기부양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0일 지난 2018년도와 2019년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이들이 경기부양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등록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있고 2019년 개인의 연소득이 12,200달러 미만, 부부일 경우 24,400달러인 사람은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어도 경기부양금이 지급됩니다. IRS는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경기부양금을 은행으로 발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웹사이트에 입력할 정보는 이름과 거주지 주소, 이메일 주소와 생년월일, 소셜 시큐리티 번호, 은행 계좌번호와 운전면허 또는 주정부가 발급한 신분증 번호입니다. 아이가 있다면 역시 이름과 소셜 번호 또는 입양 시 받는 납세 번호와 아이와의 관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웹사이트가 현재 영어로만 제작되어 있는 데다 이메일을 이용해 로그인 정보를 셋업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 구사가 어려운 한인 시니어들과 이민자들은 어카운트 개설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IRS는 오는 17일부터 경기부양 지원금을 추적할 수 있는 Get My Payment 시스템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57만 명을 넘은 가운데 제약회사 바이오젠에서 슈퍼 전파자들이 나왔다고 보도됐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2월 말에 열린 연례 경영회의를 위해 유럽에서 온 참석자들 가운데 일부가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바이러스는 임원들에게서 직원들로 또 6개 주로 퍼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글로벌 제약회사 바이오젠의 임원들이 지난 2월 26일에서 27일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 본사에서 연례 경영회의를 열었고 이때 미국 내 확진자 수는 60명에 불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유럽에서 건너온 부사장들 가운데 일부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회의 이후 바이러스는 임원들에게서 직원들로 퍼졌고 이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 인디애나와 테네시 등 6개 주와 워싱턴 DC 등으로 바이러스를 옮겼습니다. 특히 바이오젠 부사장 중 한 명은 회의 이틀 뒤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있는 친구의 파티에 참석했고 이 파티의 참석자들 40여 명 가운데 15명 이상이 감염됐습니다. 3월 2일 바이오젠의 최고 의료 책임자는 경영회의에 참석했던 일부 사람들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리며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를 방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날인 3월 3일 매사추세츠 공중보건부 직원 50여 명이 독감과 같은 증상을 보인다고 보고했고 응급실에 방문했지만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여행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코로나19 검사는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사추세츠 보건부에 따르면 바이오젠 관련 확진자 수만 공식적으로 99명으로 감염됐던 직원들은 모두 완치돼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바이오젠은 이후 의료진의 비상식량과 보호장비, 검사 확대 지원에 $1,000만 기부하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1월 대선을 우편 투표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논의가 한창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투표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미 공화당 내에서도 찬성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11월 대선을 우편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이미 공화당 내에서도 찬성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0일 당 관계자를 인용해 전국의 공화당 지도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투표할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펜실베니아에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은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다며 첨부된 공화당의 공식 우편 투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집계에 따르면 우편 투표로 전환하지 않은 최소 16개 주 공화당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 동안 부재자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투표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편 투표를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도 지난달 플로리다 공화당 경선에서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를 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젊은 층과 소수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 우편 투표를 반대한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투표율이 높아지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젊은 유권자들과 소수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 필사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병원들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매달 4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재정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건비와 시설 비용이 급등하고 선택적인 진료 연기로 수입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규모가 작은 병원들은 1, 2주 안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실정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0일 뉴욕시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뉴욕시의 병원들이 매달 4억 5천만 달러의 재정 손실을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독립 또는 소규모 병원들은 1, 2주 안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160여 개 의료시설을 대표하는 뉴욕 병원협회 측은 인건비와 시설 비용 급등, 선택 진료 연기에 따른 수입의 급격한 손실 때문에 독립병원과 소규모 병원들이 한계까지 몰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병원의 스티븐 코인 회장은 향후 3, 4개월 동안 1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방 정부로부터 극히 일부를 보전받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대변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뉴욕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료 시스템 헬스 플러스에서 지출한 비용이 지금까지 총 7,700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대변인은 뉴욕시 전역에서 현재 지출된 비용이 모두 5억 달러가 넘고 그 비용은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도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전미 병원들에게 첫 번째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메디케어 진료비가 기준인 데다 메디케이드 대상 환자가 많은 병원이 불이익을 받는 방식이라 뉴욕시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디케이드 제공병원 등 첫 번째 보조금 대상에 반영되지 않은 의료 사업자에게 신속히 추가 보조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 종사자들은 힘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되레 환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춤추는 영상을 잇따라 올리면서 흥겨운 감동도 선사하고 있습니다. 11일 CNN은 미 전역에서 의료진들이 하나둘씩 소셜미디어 댄스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영상 공유 앱 틱톡에 올라온 영상들에는 파란색 수술용 의료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의료진들이 혼자 또는 단체로 춤추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박자도 틀리고 실수도 하는 서툰 모습이지만 지친 기색 없이 환한 표정은 웃음과 흥겨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미주리 스프링필드 머시병원의 간호사 칼라 베이커는 메건 스텔리언의 히트곡 세비지 립싱크에 도전했습니다. 미주리는 뉴욕주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곳으로 이 동영상은 현재 3만 5천 명이 공유했습니다. 베이커는 자신의 도전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의료진과 연대감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장 어두운 곳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방법인 것 같다며 우리 모두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팀이라고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필라델피아 토머스 제퍼슨 대학병원의 간호사팀은 시아라의 레벨업에 맞춰 춤을 춥니다. 이들은 추위와 빗 속에서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춤을 추면 정신이 맑아진다며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을 더 잘 극복할수록 환자들의 공포와 두려움도 더 잘 돌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근처에 일정 시간 이상을 머물면 스마트폰이 경고를 울려주는 기술이 개발됩니다. 구글과 애플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협력하고 공동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중순 공개될 예정으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이 함께 작동합니다. 구글과 애플은 지난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추적해 이들과 접촉한 이들에게 접촉 사실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사는 성명서에서 전 세계가 직면한 시급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데 지금만큼 중요한 순간은 없었다면서 개발자와 정부, 공중보건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양사가 개발하기로 한 앱은 근처에 있는 스마트폰끼리 익명 처리된 블루투스 통신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으면 최근 14일 동안 근거리 접촉한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앱은 옵트인 방식으로 설계되고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해야만 데이터 수집이 허용됩니다. 애플과 구글은 다음 달 중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여부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앱을 설치해야 이용할 수 있지만 추후에는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안드로이드와 iOS 운영체제 자체에 해당 추적 기술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에도 옵트인 방식을 적용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사는 수집 정보를 익명 처리하고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해 이용하는 방식이라 사생활 침해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GPS 위치 정보나 개인정보는 기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지금 주민들의 이동 제한을 완화할 경우 LA 인구의 96%가 감염될 우려가 있다며 외출 자제력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김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주째 외출 자제 명령을 발동 중인 LA에서 코로나19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카운티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4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250명에 육박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이동 제한을 해제할 적기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일 지금 일상생활로 복귀한다면 오는 8월까지 LA 인구의 약 96%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며 현재 발동 중인 외출 자제령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t's because it is working. We know it's effective, but we still have a ways to go. I know that many of you were hoping we would get to the end of April and we'd be able to lift many of these restrictions. And I'm as sad as you are to note that this is not the time to lift. 이와 더불어 LA 카운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로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해당 규정은 오는 15일 자정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필수 업종 비즈니스의 직원을 비롯해 방문 손님은 안면 가리개 등을 사용해 얼굴을 반드시 가려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이 오늘부터 적용되는 LA시에선 사업주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 사람에게 가게 입장이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If you're shopping for groceries, if you're picking up your prescription, or visiting any other essential business, you will need to cover your face. And if you're not covering your face, by Friday morning, an essential business can refuse you service. 보건당국은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면 커뮤니티의 감염률이 30%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법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자 구제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LA 카운티 스포리어 코트는 코로나19 사태로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교통 위반 벌금 납부와 심리를 90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브라질 LA 카운티 스포리어 코트 재판장은 범칙금과 운전면허 말소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 사태가 진전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법원 역시 다음 달 31일까지 예정된 교통 위반 관련 벌금과 심리를 모두 6월과 7월로 연기했으며 바뀐 일정은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업체 2곳의 제품이 14일 미국으로 운송됩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앞서 사전 허가를 받았던 3개 업체 중 2개 업체 제품이 내일 화물기로 나간다며 나머지 1개 업체는 미국에 있는 대리점을 통해 물량이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물량은 주로 메릴랜드주로 향하고 구체적 공급 물량은 양국이 상호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가공회사인 스미스필드 푸즈가 코로나19로 사우스다코타주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장은 직원 23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사우스다코타주 전체 감염자 수의 55%를 차지하는 등 확산의 근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1일 사우스다코타주는 최소 2주일간의 공장 폐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공장은 베이컨, 햄, 소시지 등을 생산해왔고 미 돼지고기 관련 제품의 전체 생산량 가운데 4에서 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이 지역 사무소 등 각종 시설 폐쇄를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차량국은 9일 지난달 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지역 70여 개 사무소와 인스펙션 시설, 주행 시험장 등을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4월 26일까지 폐쇄 조치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웹사이트는 정상 운영 중이라며 각종 면허와 허가의 갱신, 주소 변경 업무 등은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일 한인 커뮤니티 재단은 6만 달러의 코로나19 지역사회 특별 보조금을 7개 비영리 단체를 선정해서 전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특별 보조금은 개인과 가족에 긴급 음식을 제공하고 한국어로 주요 정책과 지원 혜택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정폭력 문제에 대응 지원, 한국어 의료상담 콜센터 운영 등의 활동을 해온 비영리 단체에 수여됩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에 5천 달러, 아시안 여성사회 봉사센터에 $10,000, 뉴욕 한인 의사협회에 $10,000, 시민참여센터에 $10,000 등이 전달됩니다. 팰리세이즈팍 한인회와 굿사이버키즈는 부활절인 어제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팰리세이즈팍 마이클 성당 앞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시락 300개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지난 10일 퀸즈 플러싱 병원에 마스크 1,000장을 전달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홀리네임 메디컬 센터에 의료용 마스크 2,800장을 기부했습니다. 김규성 동부지역 총괄 수석 전무는 이번에 전달된 마스크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하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유스 카운슬이 13일 11시 버겐 카운티 셰리프국을 방문하고 마스크와 소독제 1,200달러 상당을 전달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유스 카운슬은 마스크가 들어있는 상자에 증오를 막고 바이러스를 막자는 문구를 적고 코로나19로 인한 아시안 증오 범죄가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7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오전 중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목요일도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